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열의 네 번째 단원인 수열의 합을 같이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앞에서 등차 수열의 합, 등비 수열의 합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수열의 합을 배우긴 했어요. 그런데 세상에 수열이 등차 수열, 등비 수열 두 개만 존재하는 게 아니거든요. 좀 여러 가지 다양한 수열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모든 수열, 어떤 수열이든 간에 그 수열의 합을 어떻게 표시하면 좋을까? 어떻게 계산하면 좋을까? 그리고 특별히 그 중에서도 우리가 흔히 많이 쓸 수 있는 어떤 수열은 그 공식 같은 게 나오거든. 그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알아보고 또 계산할 수 있을지를 한번 이번 단원을 통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준비되셨죠? 준비됐죠? 네. 그러면 공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열의 합 첫 번째 배워야 될 게 바로 뭐냐면요. 시그마라는 기호입니다. 수학은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을 우리가 비교적 간단하게 기호를 통해서 간략하게, 단순하게 만들어주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학의 기호, 이것도 수학의 언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인식하고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빨리 친숙해지셔야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합의 기호, 요게 이런 모양이 있죠. 요걸 우리가 시그마라고 읽을 겁니다. 시그마. 이거는 흔히 영어 알파벳에 우리가 S에 해당되는 그리스 문자예요. 그리스 문자. 그래서 여러분 합한다라는 게 서메이션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아마 엑셀 프로그램 엑셀 같은 데서 보면 sum 함수 아시죠? 합한다라는 거죠. 그 sum의 S에 해당되는 그리스의 대문자, 그리스 문자의 대문자 시그마를 사용해서 우리가 합의 기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 뜻이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앞에서 배웠던 걸 기억해 보시면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의 합, 다시 말하면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점점점 해서 맨 마지막 AN까지 첫 번째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을 우리가 뭐라고 쓰기로 했었냐면 SN 이렇게 쓰고 있어요. SN 그지? SN이 첫 번째부터 n번째까지 합을 우리가 쓰기로 했던 거죠. 자, 요 SN이라는 기호는요. 반드시 첫 번째부터 시작합니다. 이 n이 1부터. 그리고 n 마지막에 n이 되는 거죠. 근데 요거를 우리가 시그마라는 기호를 우리가 약속을 해서 표현해 볼 겁니다. 시그마라는 기호를 활용해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약속하기로 한 겁니다. 자, 시그마 이렇게. 여러분 시그마 쓰는 것도 연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선생님처럼 이렇게 쓰면 되는데 잘 못 쓰겠으면 옆으로 짝대기 긋고 숫자 2를 쓰시면 됩니다. 알겠죠? 짝대기 긋고 숫자 2 이렇게 쓰시면 시그마 기호 편하게 쓸 수 있어요. 자, 시그마 이렇게 써놓고 일단 얘는요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시작과 끝. 그리고 뒤에는 우리가 일반항을 쓰게 됩니다. 일반항. 그럼 여기 일반항이 AN이죠. 근데 이제 AN을 쓰진 않고요. 여기 K 변수를 바꿔줍니다. 변수를 이 K라고 바꿔줘요. 보통은 K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 K가 1, 2, 3, 4 이렇게 바뀌는 거죠. 이 변수 K를 정해주는 거야. 자, 시그마 기호 밑에는 K가 1부터라고 이게 첫 번째 시작되는 K 값을 써주고요. K가 1부터 여기가 1부터 시작한다 이런 뜻이고 맨 위에는 K는 N 이렇게 쓰고 싶지만 그냥 중복되기 때문에 수학은 중복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그냥 N만 씁니다. N만. 이게 바로 끝, 마지막 항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자, 요 길게 써 있는 A1부터 AN까지 합한 요거를 우리가 이렇게 시그마라는 기호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나타내는데 시그마 아래는 시작하는 값, 끝은 맨 꼭대기에다 끝나는 값 쓰고요. 뒤에는 일반항을 쓰는데 일반항의 뒤에 있는 이 첨자는 AN 마지막 항이죠. AN은 맨 마지막 n번째잖아. 그걸 쓰는 게 아니라 변하는 수, 변수로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시그마 AK 이렇게 우리 바꿔줍니다. 그래서 이 K는 이 변수이기 때문에 시작과 끝을 앞에다 표시해 주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자, 여기가 끝, 여기는 시작, 요거 변수 이렇게 요 K가 변수인가 바뀌는 수라는 거죠. 그래서 이 K가 1부터 n까지 바뀌면서 그거를 sum, 시그마 다 합하라 이런 뜻입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쓰기로 약속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들을 수 있어. 이런 의문이 들 수가 있어. SN이라는 아주 간단한 기호가 있는데 왜 이런 걸 굳이 만들었냐? 라고 할 수 있는데 이 SN이라는 기호의 단점은 바로 뭐죠? 뭐예요? 무조건 첫 번째 항 A1부터 시작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S10 그러면 뭐예요? 무조건 A1부터 더해서 어디까지 더하는가? A10까지 더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그마 기호는 첫 번째 더하는 A1이 꼭 첫 번째 A1부터 더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나는 A3부터 이렇게 A4 이렇게 해서 세 번째 항부터 열 번째 항까지 더하고 싶어. 세 번째 항부터 열 번째 항까지. 이거는 SN으로 표현하려면 표현할 수는 있지만 더하기 빼기 형태로 표현이 돼야 돼요. 자, 그건 좀 이따 해보고. 요거는 우리가 시그마 기호로 표현해보고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자, 시그마 K는 어디부터? 시작이 얼마야? 여기 첨자가 3이죠. 시작이 3이부터 3. 그리고 끝은 10.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3부터 10까지. 뒤에는 A, K. 변하는 수 AK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러면 요 의미 안에 세 번째 항부터 열 번째 항까지 합하세요라는 게 이렇게 포함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 시그마 기호를 쓰는 이유는 시작과 끝을 정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작과 끝을. 시작은 어디서부터 더하고 마지막은 어디까지 더해라. 이렇게 정해줄 수 있는 기호다.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교과서 내용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수열 AN이 있을 때 첫째 항부터니까 1부터. 그죠? 그래서 K가 1부터 그다음에 마지막 N항까지의 합을 우리가 이런 기호로 표시하기로 하고, 이거 선생님 아까 설명했죠? 이 시그마는 합의 기호고 여기는 첫째 항, 여기는 n번째 마지막 항. 그래서 요 뒤에는 일반항인데 요 뒤에 붙는 첨자는 K 또는 뭐 I, J 이런 식의 다른 문자. A 요 끝이 N이라고 해서 여기 N 쓰면 안 돼요. AN은 딱 n번째 항을 딱 가리키는 거잖아. 여기서 변하는 변수로 요게 해당되는 시그마에 해당되는 변수로 바꿔서 써주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 이해하실 것 같고, 맨 마지막 한 줄만 읽어볼까요? 여기 M항부터 N항까지 하고는 이렇게 쓴다. 자, 이거 중요하죠? 방금 선생님이 시그마를 사용하는 이유를 얘기했던 것입니다. 뭐예요? 시작과 끝을 정해줄 수 있다. 꼭 첫 번째부터 더하는 게 아니라 나는 뭐 다섯 번째부터 더하고 싶어. 이런 것도 우리가 시그마 기호를 이용해서 쓸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한 번 더 첨언해주면 여기 아까 A3 세 번째 항부터 열 번째 항까지 합한 거를 시그마 기호 이렇게 표시했잖아요. 그럼 이게 SN 기호로 표시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할 수 있긴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어떻게? 일단 S10은 첫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 합한 거잖아. 그럼 거기서 첫 번째, 두 번째가 지금 없는 거잖아요. A1, A2가. 그래서 뒤에서 S2를 빼주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10개까지 합한 거에서 첫 번째, 두 번째까지 합한 걸 빼버리면 세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 합한 게 남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표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보다는 이렇게 간단하게 하나의 식으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그마라는 기호를 도입하게 된 것이고, 이제 수열의 합은 시그마를 이용해서 쓰게 되는 겁니다. 한번 그래도 여러분들 이걸 자연스럽게 쓸 줄 알아야 하기 때문에 따라서 써보면 좋겠어요. 자, 어떻게 쓰냐면 SN 써놓고, SN이 뭐야? 첫 번째부터 n번째까지 합하니까 이거를 시그마 기호로 바꾸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이런 식으로 우리가 써주는 거예요. 다시 SN은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이렇게. 지금 선생님이 읽는 거 해봤죠? 여러분 읽을 줄 알아야 돼. 이렇게 그대로 한번 읽어보세요. 따라해보세요. 시작. SN은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이렇게 여러분 읽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SN 나오면 이렇게 시그마 기호로 바꿀 줄 알아야 되고, 시그마 기호 나오면 또 SN으로 이렇게 바꿀 줄도 알아야겠죠. 이해가셨죠? 좋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이 관련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 다음 합의 기호를 사용해서 나타내시오 그랬네요. 1번 문제를 보면요. 135 29 이렇게 써 있어요. 13579 이렇게 나가는 숫자는 홀수죠. 그러니까 얘는 홀수의 합입니다. 자, 이 홀수의 합을 시그마 기호를 써서 한번 나타내보라 이런 거죠. 그럼 시그마 기호를 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봐야 될 거, 여러분들이 찾아내야 될 게 바로 뭐냐면 시작하는 것과 끝나는 항의 개수죠. 그러니까 첫 번째부터 마지막 항, 첫 번째 항, 마지막 항, 이거 두 가지를 알아내야 되고요. 항의 번호죠. 첫 번째 항은 뭐 첫 번째 항이니까 여기 1이죠. 1. 첫 번째 항. 마지막 항이 몇 번째 거냐? 그걸 알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뒤에 써야 될게요. 일반항을 우리가 n 대신에 이제 변수 k를 써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보고 29가 몇 번째 항인지 알아야겠죠? 홀수 중에 29가 몇 번째 항인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식의 홀수를 나타내는 이 수열의 일반항을 여러분 찾아야 됩니다. 좋습니다. 자, 일단은 이 수열의 일반항을 먼저 한번 찾아볼까요? 그럼 이게 이 수열이 무슨 수열이에요? 이씩 증가하는. 자, 이씩 증가하는 무슨 수열? 예, 등차 수열. 등차 수열. 자, 등차 수열의 일반항 어떻게 푸는 거죠? 어떻게 찾는 거죠? AN 어떻게 찾아요? 맞아요. A 플러스. 그 다음에 n-1d 이렇게 우리가 앞에서 했었죠.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하나 적게 더한다 했어요. 자, 이걸 맞춰서 써보면 이 문제에서 AN은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첫 번째 항 1 플러스 n-1 d. d가 여기는 공차가 2씩 증가하는 거니까 d가 바로 2가 되겠죠. 자, 전개해서 정리하면 2n-1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이거는 뭐 등차 수열을 이용해서 선생님이 천천히 다시 한번 설명을 했지만 사실은 홀수라는 거 딱 나오면 여러분 2n-1 이렇게 떠올리셔야 돼. 왜? 여러분 어떤 수, 자연수에다가 2를 곱하면 짝수가 되죠? 그렇죠? 거기서 1만 빼면 홀수가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2n 빼기 1 이렇게 하면 홀수다. 이렇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 어떤 학생이 그럼 2n 더하기 1도 홀수 아니냐? 그럴 수 있는데 2n 더하기 1은 마찬가지 홀수긴 하지만 2n 더하기 1로 홀수의 첫 번째 수인 1을 만들 수는 없어요. 그렇죠? 왜? n은 자연수이기 때문에 2n 더하기 1로 하면 n에다가 1 대입하는 순간 3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3부터 시작하는 홀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1부터 시작하는 홀수를 나타내려면 2n-1로 이런 표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선생님이 홀수 그러면 일반항 2n-1 이렇게 여러분들이 바로 대답할 수 있도록 잘 공부해 놓으시면 좋겠어요. 자, 어쨌든 여기 등차수열의 일반항 2n-1은 찾았고, 그 다음에 그럼 29가 도대체 몇 번째 숫자인지를 알아야겠죠? 얘가 29가 몇 번째 숫자일까? 그러면 2n-1이 언제 29가 되는지 여러분 살펴보면 되겠죠. 그렇죠? 이게 일반항인데 n번째 몇 번째 숫자가 29가 되는가를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2n은 얼마? 30이죠. 1 넘겨서 n은 15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수열의 합은 첫 번째 항부터 15번째 항까지 합하는 거고, 그때 그 수열의 일반항은 2n-1이다. 자, 그러면 시그마 기호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자, 시그마 기호로 표현 어떻게 될까? 시그마 k는 1부터 첫 번째 항부터 몇 번째 항까지 15번째 항. 이게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쭉 해서 이게 15번째 항이 되는 거야. 15번째 항까지 더해라. 근데 뒤에 있는 일반항은 뭐라고요? 바로 2k. 여기 변수 그대로 쓰는 거야. 2k-1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항상 조심해야 되는데 반드시 이렇게 괄호를 해주셔야 돼요. 괄호 없으면, 만약에 괄호 없으면 이 시그마라는 기호가 2k까지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마이너스 1은 별개의 수야.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뒤에 일반항 전체에 괄호를 묶어주셔야 됩니다. 자, 표현할 수 있겠죠? 좋습니다. 2번 계속해서 해보도록 할게요. 자, 2번을 보니까 이거는 무슨 수열일까요? 2번은 무슨 수열이에요? 네, 곱하기 2씩 하는 등비수열. 자, 맨 마지막 항을 보니까 얘는요, 숫자가 딱 떨어져 있는 숫자가 아니죠. 얼마 이렇게 써 있는 게 아니라 2의 n-1제곱이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 요게 몇 번째 숫자일까요? 요게. 그럼 생각해봐. 여기 n 자리에 1 넣어봐요. 1. 2의 0제곱이죠? 첫 번째 게 나오네. 그지? n 자리에 2 넣으면 2 빼기 1이니까 2의 1제곱 2가 돼. 두 번째 게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 2의 n-1 자체가 바로 n번째 수. 다시 말하면 뭐야? 일반항이라는 거죠. 일반항. 그러니까 일반항을 여기 써준 거예요. 이게 일반항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수부터 n번째 수까지 합하는 거죠. 자, 그러면 간단하게 이걸 쓸 수 있겠네요. 어떻게? 시그마 k는 첫 번째 항, 첫 항부터 몇 번째 항? n번째 항까지 합해라. 이런 뜻이고, 여기다가 써야 될 우리가 일반항은 여러분 여기 n이 있으니까 여기다 n를 쓰면 안 되고 변수로 바꿔줘야 돼. 변수 바뀌는 수가 k야. 지금 k. 그래서 2의 n 자리에
k-1 이렇게 우리가 써주면 되는 겁니다. 할 수 있겠죠? 네, 좋습니다. 그럼 문제 1번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가 시그마 기호를 한번 활용해 봤습니다. 자, 시그마 정리 다시 한번 할게요. 중요하니까 시그마는 합한다는 의미고 맨 밑에 써야 될 게 시작하는 거고 시작. 몇 번째 항부터 더할 것인가. 맨 위에는 끝나는 항에 몇 번째 항까지 더할 것인가를 써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뒤에는 일반항을 쓰는데 일반항은 요 변수를 바꿔서 뭐 이 변수가 k는 이렇게 썼으면 이 뒤에 있는 n 대신에 k 이렇게 바꿔주고 뭐 변수가 다른 걸 써도 돼요. i, j 이런 걸 써도 되는데 그러면 뒤에 있는 일반항에서도 그 n 자리에 다른 문자로 이 변수에 해당되는 문자로 여러분들이 바꿔서 써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2번. 문제 2번은 합의 기호를 사용하지 않고 합의 꼴로 나타내라. 그러니까 1번과 정반대인 거죠. 합의 기호를 보고 그거를 우리가 풀어 써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연습하는 거니까. 자, 봅시다. 얘는 일단 1번을 보면 K라는 녀석이 1부터 5까지 변한다. 자연수로 변하는 거야. 1, 2, 3, 4, 5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때마다 얘를 계산해서 뒤에 있는 걸 계산해서 합하라. 시그마는 합하라. 명령이야. 합하세요. 이렇게 명령하는 겁니다. K가 1일 때 계산하시고 K가 2일 때도 계산하시고 지금 계산해서 나오는 값들을 합하세요. 언제까지? 5개. K가 5가 될 때까지. 이런 얘기입니다. 자, K 대신 1을 대입하면 얼마니? 4 빼기 1이니까 3이죠. 3 플러스 K에다가 2를 대입하면 4, 2, 8 빼기 1 얼마? 네, 7이 됩니다. 또 K에다 3을 대입하면 12 빼기 1, 11. K에다가 4를 대입하면 16 빼기 1, 15. K에다가 5를 대입하면 5, 4, 20 빼기 1, 19. K에다가 6을 대입하고 싶은데 끝났죠? 왜? K가 5를 대입하면 끝내라. 이렇게 하는 거죠. 오케이?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 K가 5가 되면 끝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풀었으면 이렇게 5개를 덧셈으로 연결한 식을 쓰시면 되고요. 굳이 이걸 합한 식으로 답을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꼴 그런 모양으로 나타내라 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덧셈의 모양으로 나타내면 되는 겁니다. 자, 2번 보세요. 2번. 2번은 변수가 i죠. i. 그러니까 변수가 여기 i면 뒤에 있는 일반항에서도 변수가 i가 있으면 되는 거야. 뭐 변수가 i 없을 수도 있어요. 네, 그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하고요. 하여튼 요 뒤에 있는 일반항의 문자와 여기 앞에 시그마 아래에 있는 변수의 문자는 서로 같은 문자를 사용하면 그게 변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건 10개를 합하는 거야. 10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한번 해보죠. 뭐. i가 지금 1부터 시작하는 거죠. 자, 1을 대입해 볼까요? 그러면 3분의 1의 0제곱이 되는 거죠. 3분의 1의 0제곱은 1이죠. 1. 첫 번째 항은 1이고요. 그 다음에 i가 2가 된 거죠. 좀 하나씩 올라가는 거야. 2. 2가 되면 3분의 1의 얼마? 1제곱. 그러니까 3분의 1이 되는 거죠. 그죠? 3분의 1. 더하기. 이 더하기는 뭐예요? 이 시그마, 합하라는 의미를 계속 하는 겁니다. 자, i가 이번에는 3이 되면 3, 세 번째 거죠. 3이 되면 3 빼기 1이니까 제곱이죠. 3분의 1의 제곱은 9분의 1이 되겠죠. 자, 근데 이걸 9분의 1로 쓰려니까 이게 10 들어가면 3을 9번 해야 되잖아. 그러면 3을 여러분 9번 곱한 수를 아나요? 계산하기 까다롭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엄청 커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쓰면 되죠. 3분의 1을 제곱한다.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그냥 9분의 1로 쓰지 않고 i 대신에 2를 대입하면 3을 대입하면 제곱이니까 3분의 1의 제곱 이렇게 쓰고요. 자, 이런 식으로 쭉 표현이 될 거죠. 그 다음에 3분의 1의 세제곱이 될 거고요. 그래서 중간은 생략해서 점점점 이렇게 하고 맨 마지막 10번째 수. 자, 10번째 수는 3분의 1에 자, 여기다 i 자리가 10이 된 거죠. 그럼 10 빼기 1이니까 9제곱 이렇게 우리가 덧셈으로 표시해 주면 되는 겁니다. 괜찮죠? 이 정도. 네. 자, 3번 문제입니다. 이번에는 J가 등장해서 J. 이렇게 변수 J면 이 뒤에 있는 식에서 J가 바뀌고 있다. 하나씩 올라간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 장소가 좀 좁으니까 3번을 이쪽에다가 풀어볼게요. 3번. 준식아 주어진 식입니다. 주어진 식. 준식이 아니고 준식. 문제에서 주어진 식은 미안해요. 네. 자, J가 1부터 올라가는 거예요. J가 1이면 어떻게 돼? 1. J가 1. 여기는 뭐야? 1 더하기 1이니까 2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냐면 1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선생님이 일부러 이 곱하기를 쓴 거야. 1 곱하기 2 다 알죠? 2인 거. 근데 일부러 한번 써봤습니다.
여러분 그 수열의 합, 수열 단원에서는요. 그 식의 결과를 바로바로 쓰는 것보다 결과가 나오기 전에 그 모양 있죠, 모양. 계산되는 모양을 여러분들이 잘 관찰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규칙이 뭔지를 파악하려면 계산되는 모양을 써서 여러분들이 그 규칙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1 곱하기 2를 2라고 안 쓰고 1 곱하기 2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J가 2가 되는 거죠. 하나 올라갔어. 2가 되면 어떻게 돼요? 더하기 연결하고 그 다음에 2가 되면 2 곱하기 J가 2니까 2 더하기 3 2 더하기 1이니까 3이죠. 2 곱하기 3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J가 하나만 더 해볼까요? 3이 되면 3 곱하기 3 더하기 1이니까 4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 이 느낌 알겠죠? 1 곱하기 2분의 1, 2 곱하기 3분의 1, 3 곱하기 4분의 1 이런 거잖아. 이걸 쭉 더해서 J가 언제까지? n까지래, n까지. 자, n까지면 여기다 뭐라고 쓰면 돼? J가 n이 된 거야. n 곱하기 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써주면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쭉 덧셈으로 연결해서 이렇게 우리가 풀어서 써볼 수 있다. 네. 자, 이제 시그마 이제 잘 알겠죠? 이 정도 알겠죠? 네, 시그마 나오면 애들이 상당히 어려워합니다. 학생들이. 근데 여러분들 잘 따라하고 있죠? 네, 계속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그마 기호의 성질이라는 것인데요. 시그마라는 기호가 합한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했죠. 합한다. 그래서 덧셈이란 녀석은 여러분 더하기는 이렇게 있는 녀석을 왼쪽 오른쪽을 순서를 바꿔서 더해도 똑같죠. 그렇죠? 교환 법칙이라고 하죠. 이렇게 더할 때 우리가 이렇게 바꿔서 더해도 되고 더할 때 앞에 거 뭉탱이로 따로 더하고 뒤에 거 따로 더해서 나중에 더해도 되겠죠. 그러니까 덧셈이라는 기호의 성질을 시그마가 거의 그대로 갖고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1번을 보면요. 시그마가 앞에 있고 뒤에 두 개의 수열이 있어요. 수열 두 개를 덧셈으로 연결했잖아요. 이럴 때 이 시그마 기호는요. 이렇게 전개해서 우리가 이렇게 시그마 AK, 시그마 BK로 쓸 수 있습니다. 이거를 한번 1번 같은 경우 한번 증명을 잠깐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봐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플러스 BK인데 요거를 우리가 아까처럼 풀어 써볼까요? 어떻게 될까요? K가 1이면 A1 더하기 B1 이렇게 되죠. 이게 첫 번째 항이잖아. K가 1일 때. 더하기 K가 2면 A2 더하기 B2 이렇게 되겠죠. K가 3이면 A3 더하기 B3. 지금 여기 K 자리가 지금 바뀌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쭉 더해서 마지막에 N으로 끝나니까 AN 더하기 BN 이렇게 될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여러분들 아까 처음에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덧셈은 순서를 막 바꿔서 더해도 똑같죠. 그러니까 여기를 다 이 괄호를 다 풀었다고 생각하고 괄호가 없다고 생각하고 A1, A2, A3, AN 얘네들 세모 친 것만 다 앞으로 몰아. 이렇게 쫙 앞으로 몰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A1 더하기 A2 미안 A2인데 A2 더하기 쭉 가서 AN 이 세모 친 것만 앞으로 다 모아서 한 번 더 해주고 그 다음에 이 B1, B2, B3 요 애들 지금 BN에 관련된 애들만 다 뒤로 몰아서 B1 더하기 B2 더하기 쭉 해서 BN까지 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교환 법칙을 이용해서 쫙 분리를 해주면 자, 앞에 있는 요거는 우리가 다시 표현하면 뭐가 됩니까? 시그마로 표현하면 K는 1부터 어디까지? N까지 AK가 되는 거고 뒤에 거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BK가 되는 거죠. 그렇죠? 얘가 K가 1부터 N까지 N개 합한 거 BN에 대해서 이렇게 바뀌는 거야. 자, 맨 처음과 끝을 딱 보면 시그마가 마치 이렇게 전개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쓰겠다. 시그마를 이렇게 전개해서 쓰겠다. 오케이? 자, 2번은 1번과 마찬가지니까 여러분들 그냥 선생님이 따로 설명 안 해도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뺄셈은 뭐 덧셈의 일종이죠. 빼기는 덧셈의 일종입니다. 그죠? 뭐 예를 들어서 3 빼기 2는 3 더하기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같은 의미로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덧셈과 마찬가지로 시그마를 이렇게 전개해서 시그마 AK, 시그마 BK 이렇게 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3번은요. 3번은 이게 시그마 CAK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 수열 앞에 숫자, 상수 C가 붙어 있는 겁니다. 숫자가
자, 이거는 이 상수 C가 바로 그냥 이 시그마 앞으로 나오면 된다. 나오면 C가 그냥 이렇게 공통인수 뽑는 듯이 나오면 됩니다. 선생님 공통인수 뽑는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잠깐만 볼게요. 그럼 이건 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CAK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거 한번 쭉 풀어 써보면 이렇게 되죠. K가 1이면 CA1, K가 2면 CA2, K가 3이면 CA3 이렇게 되잖아. 쭉 가서 N번째 거는 CAN 이렇게 될 거예요. 마지막 거. 그럼 지금 보면 모든 항에 C가 다 곱해 있죠. 그래서 이 C들을 다 모아서 한 번만 쓰는 거죠. 한 번만 쓰고 뒤에는 그냥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점점점 AN 이렇게 우리가 바꿔줄 수 있게 되죠. 자, C를 공통인수로 앞으로 모아 놓은 거고 그 다음에 얘네 뒤에 괄호한 얘네들이 바로 친 거 A1부터 AN까지 합한 거 요거를 다시 시그마 기호로 바꿔주면 C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여기 C가 이렇게 앞으로 나오게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요 상수 어떤 수열 앞에 붙어 있는 상수 숫자 C는 이 시그마 앞쪽으로 이렇게 내보낼 수 있다라고 여러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4번은 3번의 1종입니다. 3번의 1종. 근데 4번이 뭐냐? 잘 보면요. K가 1부터 N까지 합해지는데 뒤에 보면 C가 C. 일반항이 C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변수가 없죠. K에 관련된 게 없잖아. 그러면 어떤 의미냐? 이렇게 생각하면 돼. 4번을 잠깐 볼까요? 봐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C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숫자야. 그러니까 K가 원래 변수니까 뒤에 어떤 K가 변해야 되는데 변하는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 K가 1일 때도 그냥 C. 오케이? K가 2가 돼도 또 C. K가 3이 돼도 또 C. 이렇게 되는 거야. 계속 K가 변할 때마다 답은 C예요. 그래서 C가 쭉 나오는 거지. K가 N이 됐을 때도 또 C가 되는 겁니다. 결국 C가 몇 개 있는 거야? N개가 있는 거야. C가 N개. 그래서 이거를 C가 N개니까 C 곱하기 N 이렇게 쓰면 되겠죠. CN. 그래서 여기 CN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뒤에 변수가 없을 경우 숫자만 있을 경우는 여기 N과 C를 곱하면 된다. C가 N개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걸 선생님이 지금 설명한 것처럼 C 곱하기 N으로 기억하시면 안 돼요. 원래. 왜냐하면 이 N이라는 게 좀 부연 설명 잘 들어보세요. 요 N이라는 게 정확하게 말하면 이 끝에 있는 숫자를 뜻하는 게 아니에요. 요 N을 뜻하는 게 아니라 1부터 N까지의 개수 있죠. 개수. 개수가 이렇게 쓰나? 개수라고 쓰나? 하여튼 1부터 N까지의 개수를 곱하는 거야. 이게 N이 개수의 의미예요. 개수. 몇 개를 더했는가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K가 선생님이 시그마는 1부터 꼬가 쓸 필요 없다 했잖아. K가 5부터 N까지 그러면 개수가 줄었잖아요. N개가 합한 게 아니잖아. 5부터 시작했으니까. 그러면 그 개수만큼을 여기다 써줘야 되는 거야. 그 개수만큼. 자, 좀 이따 다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네. 네, 이렇게 해서 이게 시그마의 성질이다. 시그마 기호의 성질은 이렇게 두 개든 세 개든 네 개든 상관없습니다. 어떠한 수열이 합으로 이루어졌을 때 시그마는 전개할 수 있다. 뺄셈도 전개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시그마 앞에 수열 앞에 상수가 있으면 시그마 앞으로 내보낼 수 있다. 그리고 시그마 상수 C 그러니까 변수가 없는 거야. 여기 해당되는 변수가 없어. 그러면 변수가 변할 때마다 계속 그 상수값 C가 계속 나오니까 그 C가 몇 개 있냐? C 곱하기 N 이렇게 우리가 계산할 수 있다.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기호의 성질을 이용해서 다시 한번이 아니지. 하여튼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1번입니다. 자,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AK는 10. AK라는 수열이 있는데 그 수열을 첫 번째 거부터 10번째까지 합하면 답이 10이래요. 합했더니. 자, BK는 똑같이 합했더니 5가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 값을 구하라 그랬어. 이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자, 봐봐. 자, 얘는요. 이 기호를 시그마 기호를 이렇게 전개할 수 있다라고 했죠? 방금 전에 어떻게 쓰면 돼?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2ak 더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5bk 빼기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3이라고 쓰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에 이거를 시그마 여기까지는 뭐 ak가 있으니까 bk가 있으니까 전개 잘하다가 3에다가 시그마 안 쓰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3까지도 시그마를 이렇게 넣어주셔야 돼. 자, 이거를 보면 이제 요 2는 어떻게 한다? 2. AK 앞에 있는 2. 요 2는 시그마 앞으로 나갈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얘는 2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AK 더하기 마찬가지 5도 시그마 앞으로 나가서 5 더하기 5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BK 이렇게 되고 마지막으로 얘는요. 시그마 3이잖아. 3. 3 어떻게 한다 했어? 이거는 K가 1일 때도 3, 2일 때도 3, 3일 때도 3, 10일 때도 3. 3이 몇 개 나오는 거야? 3이 10개 이렇게 나온다고 했어. 3이 10개. 됐니? 자, 그럼 요거는 얼마라고? 10이라고 문제에서 알려줬네요. 얘는 10이 됐고. 자, 요 BK는 얼마라고? 또 5라고 알려줬네. 얘는 5가 됐어. 그러면 결국에 2 곱하기 10, 20 플러스 5 곱하기 5, 25 빼기 3 곱하기 10, 30 이렇게 돼서요. 45에서 30 빼니까 15 이렇게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네, 시그마 전개하는 거 연습해보는 겁니다. 그럼 이 아래에 있는 문제 3번 여러분들이 먼저 해보시고 같이 풀어보길 원합니다. 자, 먼저 해보세요. 시작! 자, 다 풀어보셨나요? 네,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1번 문제는 아까처럼 똑같이 시그마를 전개하면서 이제 숙달됐겠죠? 숙달됐으니까 이 6을 바로 앞으로 빼볼게요. 이렇게 쓸 수 있겠죠? 6 시그마 K는 1부터 20까지 AK 그 다음에 더하기 자 5도 나가면서 5 시그마 K는 1부터 20까지 BK 이렇게 되고요. 자, 문제에서 K가 1부터 20까지 AK가 얼마라고 알려줬어요? 네, 4라고 알려줬죠. BK는요 9라고 문제에서 이렇게 알려줬죠. 그래서 대신 숫자를 넣어주면 4, 6에 24 플러스 5, 9, 45. 자, 합하면 69. 이렇게 우리가 간단하게 계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2번. 자, 2번도 식을 한번 써볼까요? 자, 전개해보자. 어떻게? 7 시그마 K는 1부터 20까지 AK 빼기 2 시그마 K는 1부터 20까지 BK 더하기 3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얘도 시그마 써줘야 돼. 시그마 K는 1부터 20까지 3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쓰는 게 귀찮아도 여러분에게 다 철저하게 한번 써보는 게 중요합니다. 자꾸 반복해서 여러분 써봐. 이게 익숙해진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냥 위아래 생략하고 막 그럴 수 있는데 처음이니까 여러분 열심히 한번 써보세요. 또 읽을 줄 알아야 되고 열심히 읽어보세요. 자, 뭐 그러면 요 녀석은 얼마야? 아까 했네. 4라고 알려줬고 얘는 9라고 알려줬으니까 자, 4 곱하기 7입니다. 4 곱하기 7. 4, 7에 28 빼기 2, 9, 18 더하기 요거는 어떻게 한다고? K가 1일 때도 3, 2일 때도 3, 20일 때까지 계속 3을 더하는 거죠. 3을 몇 개 더하는 거야? 20개. 3을 20개 더하는 거니까 3 곱하기 20. 그래서 얼마? 60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28에서 18을 빼니까 10이 남고요. 더하기 60 하니까 70 이렇게 우리가 계산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해서 오늘 문제 3번까지 해결해 보았습니다. 수열의 합, 숨가쁘게 한번 달려와 봤는데 여러분 잘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자, 모르겠으면 앞에부터 다시 한번 보시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수열의 이제 합 중에서 많이 쓰는 공식이라고 할 수 있는 자연수의 합이라든가 거듭제곱의 합 이런 것들 그리고 부분분수 이런 것을 우리가 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되시죠? 기대 안 된다고요?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